만 가지 공덕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만공의 원력으로 채워가는 부처님 세상. 나누는 기쁨을 함께하는 향기로운 시간 만공회의 향 아나운서 김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원한 나의 사랑의 가수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천년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로 집채만한 바위를 뚫어내는 시간. 100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선녀의 치맛자락으로 그 바위가 닳아 없어지는 시간. 여러분은 그 시간이 가늠이 되시나요? 이걸 가리켜서 일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법망경에서는요, 이러한 일겁의 시간이 7번이나 쌓이는 무려 7,000겁의 인연이 쌓여야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와, 부부의 인연뿐이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또 도반과의 인연 비롯해서요 많은 인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옷깃을 스치는 이런 많은 인연들로 우린 이 세상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마주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불교 방송의 주인인 만공의 공덕주님들과의 인연은 과연 얼마의 시간을 통해서 맺어진 걸까요? 여러분과의 인연에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 만공의 향.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법사 스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한 번씩 보여주시는 미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사르르 높게 만드시는 분. 홍천 광운사 주지 청운 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만난 인연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만공회가 원활하게 잘 움직여주는 것이 곧 방송이 잘 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움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안도 주고 희망도 주고 용기도 주는 그런 BBS 불교방송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그저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좀 전에 명석 씨가요, 그 스님께서 한 번씩 보여주는 미소가 그 마음까지 사르르 높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스님을 웃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혹시? 이 휴게소 잠깐 쉬는데 가평에서 오다가 운전하고 오다 쉬는데 그 라디오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불교 방송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먼 타양에서 고향 사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들이 사람이 그냥 기분 좋게 미소를 머금을 수 있게 하는 한꺼번에 확 웃고 마는 것보다는 그런 잔잔한 웃음이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는데 제일 좋은 웃음을 띌 수 있는 것은 만공에 가입 많이 하고 네. 그러면 진짜 웃지 않아도 웃음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스님의 그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통해서 청운 스님 마주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반가워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라디오 통해서 스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들 듣는 분들 더욱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만공회의 향 첫 순서는 오늘의 주제 법문인데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법사 스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청해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담긴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어머머, 명수 씨, 오늘 인사발령 났다는데 혹시 확인해 봤어요? 아, 그래요? 아직 못 봤는데. 아유, 형교 씨가 됐대요, 과장. 어떡해. 이번엔 진짜 명순 씨가 될 줄 알았는데, 너무하네. 뭐야, 나 또 떨어진 거야?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내 실적이 월등한데 이거 여자라고 차별하는 거야? 뭐야? 정말 술땡겨. 혹시 그것 때문에? 아이고야, 네 올해 삼재야, 이가. 건강 조심하고 차도 조심하고 특히 남자 조심하래. 아, 진짜 엄마가 지갑 속에 넣고 다니라던 삼재 부적 어딨지? 내 버렸나? 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뒤부터였다. 살짝 손이 베어도 삼재 탓, 누군가와 신경전을 벌여도 삼재 탓. 기승전 삼재로 이어지는 결론. 진짜 다 안 좋은 일들은 삼재 때문인 걸까?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이 불안함. 아, 어쩌란 말이냐? 괴롭다, 괴로워! 네, 만공회의 향 첫 순서로 오늘의 주제 법문 청해 듣기 전에 우선 사연부터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삼재인데요. 예. 이 삼재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삼재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오늘 주제에 대한 청운 스님의 미니 법문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이조 시대에 이제 교통수단이 말 아니에요. 말 타고 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재가 들어가 있는 양반이 말을 타고 한양을 오는 길이니까 삼재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역술이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나 봐요. 무속인한테 내가 한양을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다녀올 수 있을런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참 이렇게 살펴보더니 당신은 말 달리는 말 방구를 조심해라. 말 방귀. 잘못하다 큰일 날 테니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말 방귀 조심해라. 좀 찜하기도 하고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말을 타고 더덕더덕 한참 가다 보니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 방구 도대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 방귀를 안 끼게 하려면은 말 항문을 막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돌을 주워다니 끼워놔 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지점까지 갔는데 천안 삼거리까지 왔다든가 그래야 하여튼 얘기가. 근데 그쪽에 오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잘 붙어 있나.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한참 말이 걸어왔으니까 깨수 차고 힘이 드니까 쉬는 사이에 예. 방귀가 나오는 모양이야 아마. 그 큰 돌을 박아놓은 게 툭 튀어나가지고 이 양반의 여기 정수리에 급소를 맞아가지고 네. 죽었다는 거 아니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이야기의 끝은 아니죠?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양반네가 삼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전쟁한테 안 갔으면은 그냥 왔겠죠. 그 말 항문에다 돌을 끼워넣지 않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삼재 때문에 역술인한테 가서 보니까 무속인한테 가서 보니까 잘못해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말 항문을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삼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참 해석의 갈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좀 힘들어요? 없지 않나요? 그건 얘기를 들어보자고 이제. 예. 그 얘기를 들어보는데 네. 예, 사람이 이제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 뭐 자축인묘 진사하면서 12띠를 구분을 줘요. 네. 예. 12띠 중에서 세 띠가 이제 들삼재 삼재. 들어오는 해. 예. 또 눌삼재 자파되어 삼재 자파되어 있는 거 날삼재 그러니까 들어오는 해 머무르 있는 해 나가는 해 3년을 이어진다는 거예요. 세 띠가 3년을 그러면 쉽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이제 5천만이 넘었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12띠 중에서 세 띠니까 4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면 하여튼 1,000만이 넘죠. 1,000만이 넘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많을 때 적을 때 있었겠지만은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져 오는 동안 삼재에 걸려 있던 사람이 그만큼 많으니까 없어졌겠죠.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집도 못 짓고 취직도 못 하고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봐요. 그러면 대개 이제 정상적으로 간 애들은 나이가 같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수한 학생들이 있죠. 미리 들어간 애들이 있죠. 그럼 재수하는 학생들이 삼재 걸렸다. 그럼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입학을 정식으로 해서 입학하는 애들이 삼재 걸렸다.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삼재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비용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네. 쌈박질이 없는 거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불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삼재를 면하게 하는 방법은 그거를 스님들이라든지 불자들이 서로 그러지 않게끔 유도시켜주고 그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나눠주고 베풀고. 그 나눠주고 베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나눠주고 베풀게 하는 방법. 보시사성을 전해주고. 네. 그냥 너희들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 줄곧 일관되게 해오는 게 어디에? 불교방송 아니에요. BBS 불교방송. 그 부처님 사상 전해줘가지고 보시하고, 그게 이제 베풀고 살아라. 너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불교방송이 또 왜 계속 이어져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5개가 있죠. 살도 음만 그래 쉽게 살생하지 말고, 음행 저지지 말고, 도덕시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불자들의 5개예요. 행동의 규범. 여기 불교 믿으라는 거 있어요? 불교 믿으라는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안녕하고 질서를 지키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불교거든요. 그러면 불교가 그만큼 위대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럼 불교를 열심히 방송을 보면은 삼재 간단하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삼재가 어떻게 보면 음롱하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있잖아 그래도. 우리 공사성을 얘기할 때 나는 음롱거다. 그거 너 있잖아요 또. 그 유의 측면에서 보느냐 공의 측면에서 보느냐 공중가로 설명하는데 그러면 삼재 있다고 좀 치자. 치면 할 사람은 해라. 위안을 갖는다면 해라. 그 대신에 부정 놓고 다녀서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서는 아니다 그거는. 그 대신 인연법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되 삼재 이런 건 치우쳐도 안 되고 믿는 사람을 믿으라 그래라. 근데 실제 예를 들어서 죽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근도 있을 수 있고 병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해 주세요 그러고 스님한테 내가 삼재에 들어있으니까 스님한테 돈 갖다 드리고 전기세도 많이 내시고 잘 내시고 먹는 것도 잘 잡수시고 포교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해 주셔서 세상에 바르게 해 주세요. 이러면 그 삼재풀이가 된 거죠 그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가 참 좋은 종교예요. 네. 그렇잖아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박 같은 세상 둥글둥글 살아가자. 그게 좋은 거다. 네. 네. 그게 이제 유교경에 있는 말씀이 마지막 유교경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즐겁게 웃는 사람에겐 웃는 일만 오고 짜증내는 사람에게는 짜증날 일만 온다. 나는 삼자로 재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기도문이 돼요. 그 자체가 기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방기 뭐냐 말방에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일체이심제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짜리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놓으면은 그대로 하고 그 대신에 다른 여가가 생기면 경전을 한번 읽든지 불광성 만공에 가입하든지 만공에 전화 아시죠? 185에 3000번. 그게 소원 성취하고 삼재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예. 그렇게 좋게 해주면은 세상사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봅시다 하는 네. 그런 말씀. 네. 2024년 삼재 때문에 고민 갖고 계시는 불자님들 마음을 미소 짓게 만들어 주시는 청운 스님의 오늘의 법문이었습니다. 네, 나누는 기쁨을 함께하는 향기로운 시간 만공회의 향, 이번에는 향기로운 사람들 순서입니다. 네, 만공의 공덕주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보는 코너인데요. 예. 오늘도 역시나 귀한 분이 스튜디오를 찾아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만공의 공덕주이신 김취정 불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김취정 불자님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취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와 네. 문화유산융합학부 시간 강사이고요. 한국민화학회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다고 해서 대학생인 줄 아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취정 불자님께서는 어떻게 저희 BBS 만공회하고 인연이 되셨는지요? 사실은 제게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네. 2019년 7월 말에 제왕절개를 출산을 한 이후에 원인 불명으로 뇌출혈이 왔고 근데 문제는 제가 인지랑 언어가 처음부터 안 다쳤던 거예요. 운동신경만 다쳤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되게 기적이고 그런 일이 드물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그게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네. 인지가 좀 흐린다든지 이런 거 증상이 먼저 오는데 저는 그게 없이 그냥 말도 되게 명확했고 남편의 말에 따르면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게 심지어 말도 되게 많았대요. 애 낳은 사람이. 네. 그래서 말도 많았고 뭐 무슨 말이 어눌하다던가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 전이랑 똑같았고 목소리 톤도 그리고 뭐 표정이나 얼굴 상태도 똑같았기 때문에 아무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운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방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취가 덜 풀렸나 보다 전신 마취를 했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돌아오겠지. 왜냐면 뇌출혈의 징후라든지 저에게 그런 원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아무도 상상을 못했고 그래서 조치가 늦었기 때문에 발견도 늦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크게 신경이 다친 거예요. 운동신경이. 그래서 이제 그 신경집도의가 예견하기로 저의 예후를 평생 죽을 때까지 침대에서 못 일어날 것이며 침대에서 누워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휠체어도 못 탄다. 왜냐하면 운동 균형 감각도 완전히 훼손됐기 때문에 휠체어도 탈 수가 없고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듣고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았고 심지어 제가 따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PT 훈련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제가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버티는 힘을 기르면 버티고 서서 사람들한테 치이지 않고 사고가 안 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힘을 키워서 힘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장에서 PT 훈련 받고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의사 선생님이 한테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위험하다고. 미쳤냐. 뭐 이런 생각도. 예, 정말로 근데 저는 너무나 회복하고 싶었고 그 의욕이 너무 강했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 하나로 그리고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간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는 정말로 그 여러 가지 그 육도 윤회를 통해서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바위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지렁이나 개미로도 태어날 수도 있었고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저 운 좋게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으로 나신 분들 중에 너무나 큰 일을 해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그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오늘 감사의 편지로도 쓴 그 사리불존자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다들 인간으로 나서 그렇게 향상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출산 중에 정말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일로 장애까지 얻으신 거잖아요. 정말 당황스럽고 되게 힘드셨겠습니다. 네,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2019년에 네.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네. 전해주셨습니다. 5년 정도의 시간이 5년 지났습니다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랑도 너무 친한 사람이 아니면은 나누기 어려운 얘기인데도 그쵸. 불구하고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네.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육체적인 장애는 그 중요하게 안 봐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 개인 기업을 조그맣게 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밀림 속에서 추락을 했어요. 다리가 하나 완전히 그냥 절단해서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구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회사 직원도 살리고 네. 내 부인, 내 자식은 내가 가야 산다. 그래서 나는 가야 된다. 자기 저 다리 부러진 거는 생각 안 하고 도저히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입장이었었는데 4km를 굴르고 기어서 나와가지고 구호를 요청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 일 본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도 낳았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다른 일을 하겠다. 그냥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하겠다. 지금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신다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발벗고 나신 분들은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투철한 정신력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김치전 볼자님이 여기에 발걸음 해주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재활 과정에 있으신 분들께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앞서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불심도 깊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거인도까지 사리까지 챙겨나고 예. 아 대단하십니다. 최근에는 인도에 직접 가셔서 사리를 챙겨나시기도 네. 하셨다고 하는데 불연은 어떻게 맺게 되셨고 또 앞서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만공회와는 어떻게 인연을 또 맺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 중일 때 망공의 소식을 듣고 아, 그러셨군요. 그걸 듣자마자 저는 그때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워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제 오른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이체를 하고 신청을 하고 뭔가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강력하게 했고
그냥 보자마자. 왜냐면 저는 불교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그 대중에게 포교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왜냐면 우리만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엇이든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가치가 있으면. 그 좋은 것이 있고 그러면 그걸 당연히 나눠야 되고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저는 불교 방송만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개인 스님이나 개별의 사찰도 물론 열심히 하고 개인 불자님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거 갖고는 너무나 이제 범위가 좁기 때문에 좀 더 널리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불교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불교 방송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세속사의 학교.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이제 그런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전 불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부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라고 명확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강단에 서시는 분이시니까 또 아유, 이렇게 정말, 말씀을 네. 전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틀리네. 예. 어. 아이고. 가족분들이 다 불교셨던 건가요? 네, 저희 집가 아예 모태가 불교라서 아, 그렇구나. 저는 언제나 그 아까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직접 들었던 이야기들도 되게 어릴 때부터 굉장히 거의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막 그 어린 아이인데 뭐 예를 들면 뭐 궁금해서 뭐 이를테면 집에 뭐 양파나 사과나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벌레가 생겼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어린 마음에 궁금한 거 왜냐면 그게 원래 처음에 멀쩡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이런 게 생겼을까 궁금하니까 저는 아빠에게 아빠 근데 이게 어디서 와서 이게 이렇게 생겼을까? 왜 썩었을까? 이게 왜 처음에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근데 아기가 그렇게 하는 말인데 불교적인 얘기를 막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연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인과론을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젊은 시절에 불교 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쨌든 그 아주 인지가 좀 성장하게 할 무렵부터 그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네.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생일 선물로 네. 받은 선물이 시타르타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데미안 뭐 이런 걸 받았고 아니면 뭐 사르트르 뭐 이런 거 실존 철학 뭐 이런 거를 주로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운 저는 안데르센 동화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 얘기를 콩쥐팥쥐 이런 거를 안 사주시고 아이한테 시타르타 그리고 그나마 가장 재밌었던 책이 뭐였냐면 그냥 가장 가벼웠던 책이 법정 스님의 인도기행 제일 좋아서 사진 그걸 많아서 어릴 때부터 예, 그거를 그 영향도 있어서 인도 가시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럼? 아, 잠재 네, 있으면 그 있었던 네네. 나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제가 인도를 10년 전에 다녀왔는데 네. 그 어떻게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갈 기회가 생겨서 갔는데 이제 사실 이런 불편한 몸으로는 가기가 좀 엄두가 나진 않았어요. 인도라는 환경이 아무래도 10년 만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좀 험지 여행지 중에 하나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전해보자 가서 이 몸으로 뚝뚝이도 타고 왔습니다. 그 인도에 가는 곳곳마다 보면 그게 차량은 못 들어가는 데들이 있거든요. 뚝뚝이만 되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들어서 애 아빠가 저를 들어서 올려놓고 한 발로 못 올라가니까 엄청난 그 모험을 감행하였으나 저는 인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부처님 진신사를 친견하고 왔다는 가까이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에너지를 저는 제가 받았다고 저는 믿고 그래, 있고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기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 큰 소리로 부처님께 소원을 빌었기 때문에 발언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기가? 네, 아기가 이제 걔가 그 하도 저랑 같이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가서도 제가 훈련을 시키거든요. 불화라든지 뭐 불상이라든지 미륵 방가사유상이나 이런 걸 보면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아이에게 그 합장하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인도의 인사말 중에 이제 합장 자세를 하면서 나마스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어릴 때부터 장난처럼 가르친 거여서 스님을 뵈면 그러니까 회색 옷을 입은 스님을 뵈면 그 늘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스님을 뵈면 애가 나마스테 이러면서 인사를 한국에서도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귀여우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받아주시고 거기서도 인도 스님 이렇게 뵈면 애기가 되게 큰 소리로 나마스테 하면서 이렇게 합장을 하고서 인사를 하고 근데 아직 300까지는 못 가르치겠는 거야. 아직. 근데 그것도 곧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집안의 맏며느리라서 네. 최근까지도 제사를 제가 다 모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야,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제가 그 원격으로 지시를 했죠. 애 아빠에게 이제 장보는 목록해서 과일 제사를 지내더라도 하던 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야. 저는 그런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네요. 생각이 건전하시네. 모범 불자시네. 굉장히 강하신. 야,
일전에 만공회에 동참을 하실 때는 어떤 발언을 올리시면서 동참을 하게 되셨을까? 그 마음도 좀 궁금해집니다. 저의 그 가족의 행복과 네. 그다음에 이제 저의 운동신경의 회복과 저의 학문적 향상을 기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너무 저 개인적인 거를 바래서 너무 말씀드리기가 쑥스러운데 어쨌든 솔직히 그렇게 기원을 했어요. 솔직한 저의 기원은 그거였습니다. 저는 만공회를 좀 더 많이 알려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더 동참할 수 있도록, 동참을 해야만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불교 방송도 볼 수 있고 불교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행동 하나가 생각 하나가 굉장히 큰 변화를 줍니다. 우리가 작은 차이가 큰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만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우주만한 차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우주만한 차이를 낳을 수 있는 바로 그 계기가 저는 만공의 가입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제가 맞습니다. 만공의 맞습니다. 가입을 네. 하고 나서 더 불교에 대한 의지라든지 더 내가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장애를 입었고 제가 이제 화가 올라올 수도 있고 원망의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하게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깨끗한 연꽃, 맑고 향기로운 그 연꽃처럼 바르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정말 바르게 서야겠다, 올바르게 서야겠다. 그런 계기를 저는 만공회가 저에게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함으로 해서 그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분들도 뭔가 다들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거 자체가 작은 비용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올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 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서게 하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자들끼리 이뤄나가는 만공회가 꼭 필요한 거 이게. 네. 그러니까 병서에서 그렇고 지금까지 보시면서 그 바쁜 과정에 공부하는 거하고 강의하는 그 와중에도 불교 용어도 많이 하시고 만공회 가입도 하고 저런 분이 있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호요식하면 막 먹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 이 사람들을 알리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은 이제 보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오늘 잘 나오셨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감사합니다. 드리고. 참 모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요. 아, 그 병과 싸워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같이 가고 계시는데 강단에 서게 되시는 그 과정도 정말 순탄하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드는데 힘들었어요. 어떠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이제 애를 낳으러 가기 직전에 축하합니다. 선발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강사 공채 선발 연락을 받고서 애를 낳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7월 말에 있었고 9월 달에 개강인데 그래서 이제 8월 말쯤에 이제 집안에 회의를 한 거죠. 제가 너무 하겠다고 하고 의지가 강력하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정말 강력하게 출강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침대 위에 앉아서도 중심을 못 잡고 앉아 있어서 아이고. 자꾸 쓰러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균형신경이 없었기 때문에 휠체어에서는 당연히 중심을 못 잡았죠. 계속 이 좌우로 쓰러져서 막 이 사방으로 다 베개 같은 거를 이렇게 채워서 또 끈으로 묶고 해서 이제 안 넘어지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했고 의료진들도 다 반대했고 미쳤냐. 너 크레이지 했냐. 그렇군요. 제정신이냐. 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고 절대 안 된다고 다 반대를 해서 아무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래서 막 치료에 집중하자 막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조언을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학과의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뭐 이런 제가 상황입니다라고 했더니 야, 너 말하는 거 옛날이랑 똑같다. 똑같고 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휠체어 타고 와서 해라. 잘 만났네. 네가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더 귀찮은 일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야, 너 말하는 거 명작하고 정신 명작은 야, 강의를 말로 하고 정신으로 하는 거지 몸으로 하냐. 그러니까 짤데기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하는데 막 너무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네. 자체가. 네. 그리고 저는 저한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말 강렬하게. 그래서 너무나 하고 싶었고 그래서 너무나 하고 싶은데 이게 상황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서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 근데 제가 그 바람을 너무나 강력했나 봐요. 수업을 하고 바로 며칠 전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중심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휠체어에서도 침대에서도. 그래서 사람은 이제 참 신비한 서고서 거야. 야. 안 흔들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말 그 천지 조화가 어마어마한 거고 제가 맞네. 그 저희 그 친정 부모님이 늘 제 손을 잡고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약사여래부를 외치시면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신정아 절대 걱정하지 마. 너 공부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엄마가 책 넘겨줄게. 너 책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야. 너는 똑같은 거야. 책 보고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엄청나게 누워있는데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수업을 가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친정 부모님께서도 두 손 두 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매 주에 이제 그러니까 매 주마다 이제 수업이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남편이 와서 병원에 와서 병원비를 정산을 하고 그래야 보내주니까 병원비를 도망갈까봐 그러면 정산을 하고 매주 그것도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것도 매주 정산을 하고 외출 허락을 받아요. 외출증을 받아서 휠체어를 타고 차를 태워서 수업 건물 앞까지 가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첫 수업이 이제 대학원 수업이라서 좀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래서 석박사 과정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이제 석사 과정생 남학생이 뛰어나와요. 그래서 제 휠체어를 밀고서 강의실까지 들어가는 거죠. 전 지금도 고마운 게 그 장애를 가진 휠체어를 탄 강사가 등장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거를 굉장히 자기들이 존경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저를 되게 힘을 주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비록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강의를 개강을 했지만 첫 수업을 하지만 수업 중간에 내가 분명히 서서 수업을 하겠다. 서서 수업을 할 것이고 종강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걸어서 나가서 종강 파티를 하겠다. 내가 그게 이번 학기 목표다. 여러분들도 목표 하나씩 말해라. 논문이든 뭐든 말해서 나랑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시간을 한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으쌰으쌰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학생들이 엄청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제가 그 종강날 걸어서 저희 학교 주변 근처에 있는 굉장히 괜찮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어서 거기를 학생들하고 가서 학생들한테 이제 밥을 사고 저도 감동적인 거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한 학기 했고 진짜로 제가 서서 수업을 했고 그러니까 서서 이제 걷진 않고 이제 서서 수업을 했고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서서 수업을 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걸어서 나가서 이제 그 식당에 가서 같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병원식이 아니라 파스타와 피자와 샐러드를 먹고 저는 채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샐러드를 주로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하는 말이 너무 재밌었죠. 그 마지막 인사가 교수님만 지금 여기 이 목표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냥 화기애애하게 끝났는데 웃으면서 근데 지금도 저는 그 학생들이 잊혀지지 않고 첫 그렇겠네. 수업이었고 너무 고마웠고 얼마나 너무 그 좋다. 해내시는 과정이 힘들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김혜진 씨도 눈물을 글썽이셨는데 사실은 슬픈 일이라기보다는 그 의지가 느껴지는 대단한 일이고 그 기쁜 인간 일이라는 승리 생각이 여기에. 드네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부터 전해주셨던 그 불교의 가르침이 사람에게 이렇게 의지를 심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님. 그게 또 자식한테 이어지잖아. 그게 또. 예. 그 제자분들이 물론 이렇게 교수님께 많은 어떤 그런 걸 배웠겠지만 그걸 정말 본인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를 지켜갔잖아요. 그게 더 큰 그 교훈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따님의 또 그러다 그 보니까 교수님도 좋은 교수 만나고 네. 학생들 좋은 게 참 인연이라는 게 참 인연이네요. 묘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만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와. 만공의 회원에 저런 훌륭하신 분이 있다는 게 덕을 쌓으시고. 참 자랑스럽게 생각되네. 저는 교수님 수업 듣고 싶어요. 저 좀 인기 있는 강사였고요. 그러면은 아니 제가 하나 여쭤볼 텐데 네. 불교 방송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거는 불교에도 마찬가지고 미술 문화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인간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불교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인간성을 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핵심, 어떻게 보면 이 인간 문화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불교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접할 수 있는 계층이 저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한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불교가 열려 있지만. 왜냐면 이게 먹고 사는 거에 치이게 되면 사람이 생존에 이렇게 치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문화나 불교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기가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된다. 어려우신 분들을. 그러니까 낮은 계층, 힘든 계층을 향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불교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최근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치정 불자님이 책을 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이에요? 그러기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예. 게 있는데 그 책이 출간된 시점이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첫 책이었습니다. 그 이번엔 과정에서 저걸 썼어요? 그때 당시 교정을 받죠. 그 전까지 아, 이미 해놨지만 준비해놨다가. 네. 아, 그럼 입원한 상황에서 그 교정을 보는 것도 쉽지 않을 장난 아니었죠. 왜냐면 출판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냐, 뭐 도판이 뭘 교체해야 네, 된다고 네, 막 네. 난리. 그래서 주말에 이제 그 외출 허락을 받아서 가서 집에 모든 책과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죠. 막. 그래서 그 책이 나왔을 때 그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그 환자분들께 그 책이 출간된 날 책을 한 부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쁨을 함께 했고 굉장히 기뻐해 주셨어요. 왜냐면 자신들의 일처럼 아, 우리랑 같은 입장인데 저 사람은 책까지 나왔다. 이러니까 괜히 자랑스럽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환자가 같이 병원에 있는데 책 나오는 환자가 네. 내 옆방 침대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좀 하나의 자랑거리도 되고. 책 제목부터가 많은 예. 분들께 힘이 될 예, 만한 예. 제목을 갖고 있더군요. 네, 책 제목도 그렇습니다. 제 삶입니다. 그냥 김정희 고난 속에서 꽃피운 고고한 예술입니다. 그래서 그 책 출간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선생님들이 축하 인사를 저한테 이제 전화로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김치정 선생 정말로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셨네요. 이러면서 이제 막 농담처럼 말씀하시고 이제 서로 기뻐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책 제목과도 닿아 있는 삶을 살아오신 것 같고요. 자, 만공의 향기로운 사람들이라는 코너로 만공의 공덕주이신 김취정 불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전해주시는 신행담 자체가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서요. 아니, 산 공부시켰어요, 지금. 이번에는 코너 속의 코너 또 특별한 순서를 만나볼 시간이죠. 네, 저희가 출연하시기 전에 부탁드린 건데요. 지금 김치정님 이렇게 뭘 하나 준비해 오셨는데 그 내 삶 속에서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감사의 편지 낭독 시간입니다. 소중한 당신에게라고 이름을 정해본 시간인데요. 김치정님께서 전하는 사랑과 감사의 편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고마운 존재가 어찌 한 분뿐이겠습니까? 중환자실 침상 위를 밝게 비춰주며 난 네가 꼭 일어날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힘내 하며 응원해주던 황금빛 햇살부터 운동신경 훼손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저의 재활을 위해 간병해주신 부모님과 남편, 재활 운동을 도와줬던 여러 선생님들, 제게 힘이 되었던 사리불존자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던 법연의 기회를 열어주신 은사님과 큰스님, 그리고 여러 보살님들과 처사님들, 오랜 세월 매일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스님들에 이르기까지 감사한 분들을 나열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면 몇 번씩 울려대던 귀를 찢는 경고벨을 울리며 요란스럽게 병실 밖으로 옮겨지던 환자들의 죽음의 순간을 느끼며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사리불 존자님이었습니다. 뇌출혈 사고 이전부터 사리불 존자님의 인품과 인욕바람일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사고 이후에도 고통 속에서 장애를 극복해 나갈 용기와 힘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멀쩡하게 걸어서 애를 낳으러 왔던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원망의 마음과 화가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사리불 존자님과 부처님의 2년 전생담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습니다. 그중 한 예입니다. 부처님께서 장군이셨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사람들의 영웅으로서 추앙받자 왕이 질투하여 부처님의 사지를 찢어 죽이려 하였는데 사리불 존자님께서 찢긴 부처님의 팔다리를 보자기로 묶어주시면서 제발 원망하는 마음만은 갖지 마시게 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사리불 존자님이 온화한 표정과 다정한 목소리로 제 손상된 운동신경을 어루만져 주시며 제 화와 원망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리불 존자님이 저를 바르고 깨끗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제가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환한 미소에 담아 전해봅니다. 2024년 어느 봄날 김치정 합장. 그렇습니다.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사리불 존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으신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귀한 이야기 전해주신 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저 감격할 따름인데요. 참 그 한마디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이제 이 프로가 새로 시작되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봤으면 좋겠어요, 좀. 그래서 바르게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른 소리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 시간에 느꼈어요. 느끼고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예, 저는 아까 그 제가 언급한 바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 근데 이 공부는 저만을 위한 공부가 아닐 것이며 다 나눌 겁니다. 모두와 함께 나눌 것이고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공부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앙선대위에서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사 관련 연재도 2년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때 그 제가 처음에 그때 그거 8종 교과서 8종의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그 관련된 자료라든지 원고가 제가 그대로 있거든요. 너무 재밌고 이게 제가 그런 식으로 역사 교과서를 공부해 본 적은 없었던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한국사도 학위를 받았고 했지만 8개의 국사 교과서를 다 이렇게 막 진짜로 8개 교과서 표로 막 분석해서 엄청 세밀하게 이거는 어떻게 언급했고 어떻게 서술했고 이거는 어떤 용어를 썼고 여기서는 어떻게 용어를 표현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저한테 좋은 기회였고 그게 정말 사람들께 좋은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라는 것이 결국은 서술하는 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늘 다르기 때문에 뉘앙스도 다르고 근데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대중들에게. 역사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출판할 기회가 있으면 꼭 책을 출판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예, 왜냐하면 제가 자료가 다 있고 하기 너무 아깝고 너무나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공부만 하다가 뭔가 사회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 신나서 진짜 열심히 정말 제 몸을 갈아 넣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너무 아깝고 그 책으로 꼭 생명을 좀 갖도록 숨을 쉬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다양한 같은 사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책을 출간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김시정 불자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가만히 세상사를 쭉 보면요. 노력하는 사람에겐 좋은 인연이 꼭 오더라고요. 그게 불교에서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냥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네. 근데 계속 좋은 인연으로 좋은 일을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이 나라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아까 네. 역사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젠가는 학생들을 전부 일으키고 전 국민에게 가슴에 와닿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절 인연이 오겠죠, 틀림없이. 네. 여기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정이 거기 훌륭한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또 하나의 좋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그저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치정 불자님의 이야기 덕분에 힘이 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청운 스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도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자, 만공회 향 마무리는요. 항상 이렇게 끝을 냅니다. 누구보다 불심 깊은 만공의 공덕주이신 김희진 씨의 노래 선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네, 네. 항상 즉흥으로 노래를 골라주시잖아요. 네, 네. 오늘 사연 들으시고 어떤 노래 생각이 나셨는지요? 오늘 우리 김치정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희망적인 그 메시지가 맞아요. 생각이 나서 약간 봄을 주제로 한 희망이 오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봄이 오는 길 이런 노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청해 드시죠. 야, 네. 좋습니다. 김희진 씨의 연주와 노래로 봄이 오는 길 전해드리면서 여러분과도 인사 나누고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청운 스님 그리고 김치정 불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감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인연에 감사. 불러주셔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네. 좋은 말씀 좀 한번 해서 사람들에게 그 아주 펄펄한 생명의 기운을 좀 불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 너머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 새 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오솔길에 봄이 찾아오
들러머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나나나나나나 들러머 뽀얀 논밭에도